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진의 여러분, 기사를 읽고 지식을 넓히는 데만 그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자소서에 활용하고 면접 때 활용해야 된다. 그냥 지식을 늘리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신문 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활용하느냐? 자, 기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기사 내용만 정리한 것만으로도 뭐 어떻게 된다? 시중은행 자산 성장 전략이 은행별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자, 가계대출 추이와 방향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계대출 추이와 방향이 은행 산업별로 이렇게 산업은 비슷하게 가지만 그 중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대출 중에 가계대출 중심으로 한다. 이게 경쟁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은행별로 다르잖아. 이게 방향성이에요. 이러한 기사가 있다. 일반 기업에 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매식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을 해보면 좋은 포인트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매식경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매식경을 처음으로 접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매식경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매일식품 경제의 줄임말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경제 그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우리가 뭐 취업을 하든 나중에 뭐 현직자가 되든 경제신문이라는 거를 조금 더 지금부터라도 조금 내 쪽으로 조금 끌어들여오면 나중에 사는데 그래도 많은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 우리가 스스로 투자해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귀에 익히고 자연스럽게 귀에 익힌 것들을 내가 취업에도 적용을 시켜보고, 또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가 그냥 한 군데에 그냥 딱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경험 정리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자소서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진로를 설정하는 데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면접 때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매식경을 시청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됐다. 이제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매식경을 너무 공부하듯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2주차, 3주차, 4주차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포기한다.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제신문을 지금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은 면접중단과 함께 하면서 3개월 동안만 이 루틴을 지켜보셔라. 그럼 이 3개월 동안만 여러분들이 안 하던 것들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요, 이 경제 기사가 반복이 되는 게 보여요. 너무나 지금 그게 신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뭐야, 말이 돼? 나 잘 몰라.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변화가 느껴져.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느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매식경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이 매식경을 갖고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편적으로 신문 기사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예시를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신문 읽기가 여러분 그렇게 막 어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이제 강의를 했던 아닌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기사가 여러분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기사, 이런 기사. 자, 보면은 뭐예요? 이거 2020년 작년 기사인데요. 이제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 제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뭘 하라고 했어요? 운동하면서 해보라. 운동. 운동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동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신문을 펼쳐놓고 그거 공부한다. 그 진짜 시간이 여러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워도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재밌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루틴적으로 같이. 자, 보시면 보세요. 벼랑 끝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지방저축은행, 연체율 폭탄 터지나, 이 기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기사를 갖고 내가 과연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전공자거나 신문을 처음 읽는다.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문 읽는 건 금융권 취업만을 위한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 기사를 선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은행 취업을 준비한다는 친구들은 이 기사를 선택했지만 내가 은행 취업을 준비 안 한다. 그럼 다른 기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제가 금융권 취업에 관련된 학생들 위주로 조금 하니까 이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일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오피니언을 해보시라고 제가 예시를 드린 거예요. 내시경은 하루에 10분으로 일단 듣는 거다.
자, 그런데 내가 약간 듣다가 그래 이거 조금 더 재밌어졌어. 내가 한번 면접 중대장이 얘기한 대로 오피니언을 한번 해볼까? 그런 친구들 있죠. 오피니언을 해보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뭐가 좋냐면 첫 번째 내가 글로 써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피니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어떻게 된다? 첫 번째는 노트를 삽니다, 여러분. 노트를 사서요. 여러분이 요 신문 주제가 있죠. 이 주제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거예요. 이 한 장을요, 내 노트에 한 페이지에 여기다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한 페이지씩. 여기 노트가 있으면 이해되시죠? 한 페이지에 붙여놓고 한 페이지에는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방법과 같이 이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만. 그러니까 매식경을 듣는 거는 여러분들 계속 시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오피니언을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오피니언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을 정리해서 내가 작성을 하잖아요. 작성하면서 내가 또 한번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과 내가 손으로 적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피니언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약간의 목적성을 갖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듣는다고 한다면 매식경만 봐라. 하지만 내가 약간의 공부 플러스 내가 뭔가를 조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피니언 해봐라. 오피니언의 방법은 신문 기사를 하나를 오려서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뭘 쓰느냐? 자, 보시면 이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은행 연체율이 폭탄됐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신문 기사를 이거 처음 읽으면 내용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내가 생각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생각을 굉장히 제가 이제 매식경 기수별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뭐 현직자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자기들도 본인들이 생각을 처음에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같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 돼요? 기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기사가 한 번 나오고 말 게 아니거든요. 금융권의 이슈, 그다음에 일반 기업의 이슈 다 똑같습니다. 이슈는요 돌고 돌아요. 돌고 돌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조금 처음에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베이스가 하나도 없어. 그럼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좋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제가 한 페이지에다가는 그 신문을 붙이고 한 페이지에다가는 내용을 쓰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기사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기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됐구나. 근데 대구에서는 하루에 1,000건 이상이 몰렸네? 야, 지점마다 인산인해 됐구나. 지역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진짜 힘드시겠다. 벼랑 끝으로 내몰렸네. 야,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 제2금융권의 부실로 계속 우려가 될 수 있겠구나. 와,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앞에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요약하면 좋은 거 뭘까요? 내가 이 내용을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사를 정리해보면서 손으로 적어가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디지털 시대에 뭘 신문 기사를 오려 붙이고 이걸 이렇게 해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그렇게 그 생각을 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과 이렇게 내가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손으로 적을 때 한 번 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내 오답 노트가 되는 거예요. 오답 노트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산업 분석 노트,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노트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앞으로 주요 이슈들이나 내용들을 여기에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할 때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차별화된 답변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디지털이 중요한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용어 정리라고 하는 거는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NCS하고 필기 시험이 이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단어들을 그 용어들을 막 너무 어렵잖아요. 뭐 고정이야 여신 비유 이걸 막 책으로 내가 도서관에서 외우려고 그래. 그럼 어때요? 이거 어떻게 막 머리가 깨질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기사에 나온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걸 딱 보면 대략 문맥상으로 이게 어떠한 비율이라는 걸 내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외운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지식을 지금
스킬업 했죠. 지식을 채웠죠. 그리고 모르는 용어를 지금 또 채우고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은행 취업을 준비한 친구들은 어디에 연결돼요? NCS와 필기시험에 연결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은행 취업이 아니야. 금융권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야. 아, 일반 기업도 여러분, 일반 기업에서 자소서나 면접을 작성하려면 이러한 이슈들을 알아야지 내가 뭔가 던질 거잖아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용어랑 그런 것들을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용어 정리까지 해본다. 그러면 나의 스킬이 또 한번 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것들을 하는 거다. 이것들.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오피니언 하는 건 뭐예요? 오피니언이라는 거는 이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쓸 필요는 없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한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요. 요 한 페이지가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렇게 돼요. 요게 요약이 되고요. 요게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요게 내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오피니언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신문을 못 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기사를 갖고 내 생각을 쓸 수 있는 게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조금이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많어. 근데 이거를 한 달, 두 달 하면 어떻게 돼요? 요약이 점점 줄어들고 내 생각을 쓸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지식이 쌓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매식경과 오피니언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이 지식과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활용할 수 있다? 면접 때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나 취업은 안 한다. 창업을 한다.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내가 계속 알고 있고 그 뭐 사업의 흐름들 방향성들을 체크하면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보다는 훨씬 더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입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즉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내가 그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관심 갖고 공부했다면 그리고 직무에 대한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로열티를 어플하기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 기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어렵다. 그러면 제가 뭐 매식경에서 기수들한테는 퀘스천을 줘요. 이거에 대한 답을 다뤄보라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까지 만약에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성과가 좋아져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기사예요. 6대 은행의 기업 가계대출 추이. 이 기사를 보고 뭘 뽑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기사를 쫙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결국 뭐냐면 6대 은행의 기업과 가계대출 추이 방향성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방향성은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 기사를 읽고 지식을 넓히는 데만 그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자소서에 활용하고 면접 때 활용해야 된다. 그냥 지식을 늘리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신문, 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활용하느냐? 자, 기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기사 내용만 정리한 것만으로도 뭐 어떻게 된다? 시중은행 자산성장 전략이 은행별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자, 가계대출 추이와 방향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계대출 추이와 방향이 은행 산업별로 이렇게 산업은 비슷하게 가지만 그 중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대출 중에 가계대출 중심으로 한다. 이게 경쟁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은행별로 다르잖아. 이게 방향성이에요. 이러한 기사가 있다. 일반 기업에 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은행은 뭐다? 긴축 전략을 택했다. 은행 산업의 방향성은 같지만 각 기업별로 경쟁사들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이슈들을 아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무조건 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대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뭐다?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근데 금융당국은 뭐다? 성장률을 5% 내외 맞추고자 권한다. 자, 이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 왜 소개해드리냐? 지금 가계대출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기사 언제 거였어요, 여러분? 이 기사 잘 보세요. 어디 나왔어요? 이 기사 딱 보면은 2018년, 19년이니까 2019년 기사거잖아요. 2018년이나. 근데 지금 2021년 말에 어떻게 됐어요? 가계대출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가계대출 증가율 때문에. 그 과거에 1, 2년 전에 있었던 이슈가 또 다시 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왜?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필기시험 공부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나 증권사 갈 거야, 보험사 갈 거야, 공기업 갈 거야.
가면 좋지만 내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 멘탈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금융권이든 일반 기업이든 그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내가 아는 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고 금융 이슈, 일반 기업의 이슈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또 기업 대출 부분에서는 하나은행 성장세가 눈에 띈대요. 그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가계대출, 기업대출의 이슈를 갖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되나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추이가 이렇게 방향성으로 다른데 신한과 농협은 가계대출 중심이야. 국민은 긴축이야. 근데 신한과 농협은 특히 가계대출 중에 9% 이상 증가율을 보였네? 아, 맞네. 금융당국에서 5% 하는 것보다 얘네 맞네. 대출 많이 했어. 그럼 얘네는 하반기 때 기업대출로 가겠네.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4%대로 관리됐어. 야, 금융당국이 요구한 5% 이내에서 잘했네. 그럼 신한은행 이거 잘한 거야. 야, 이거 우리 자소서 지원 동기랑 입사 포함 한번 녹여볼까? 야, 이 소재 좋다. 면접 때 신한은행을 위한 이슈 요거 내가 킵해야 되겠어. 이렇게. 자, 기업대출은 하나은행이 성장세가 잘했네. 야, 그럼 하나은행의 강점은 기업대출 부분이네. 기업대출에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찾아보고 면접 때 이거를 우리가 던지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은행 기업대출 부분에서 가장 낮은 거 성장률 보였네. 아유, 우리은행 안 돼. 이게 아니라 못한 걸 여러분들 못한 거를 막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행별로 잘한 것들을 캐치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유통회사다. 신세계, 롯데, 현대 이런 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신문 하나만으로도 경쟁사 분석, 산업 분석 끝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반복하면 된다고요. 며칠? 한 달만 해보시라고, 한 달만.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이거는 뭐 제가 다 내용을 설명하기가 힘들고 아무튼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기사 내용을 정리하고 용어 정리를 하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어, 내 오피니언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는 게 좋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산업에 맞춰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니언은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한 개를 하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해보세요. 한 개를 하더라도. 처음에는요, 한 개 할 때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진짜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그럼 30분, 20분 이렇게 막 줄어들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 환경, 금융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일반 기업도요. 똑같아요. 금융을 모르면 일반 기업에서 매출이 왜 나는지, 그리고 그 상품의 고객들한테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지, 왜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여기에 이걸 몰라요. 그게 다 신문 안에 녹아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신문을 읽는 방법을 다 같이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보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보다 꾸준함. 몇 개월 해라? 3개월. 매식경을 3개월만 꾸준하게 시청해라, 여러분. 그게 자신이 없다. 어떻게 하라? 매식경 다음 4기 때 들어오셔라. 지금 3기 때도 이제 끝났지만 뭐 인원이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변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뭘 느끼고 내가 어떠한 생각의 사고의 확장이 된다.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다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루에 2시간, 3시간에서 일주일 하는 것보다요. 하루에 30분씩 2달, 3달, 1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이 된 다음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깊이만이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지식이 많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깊이만으로 내가 면접에서 합격이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에 대한 뭐 분석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여지껏 본 바로는 절대 지식의 깊이만으로 내가 면접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던지느냐 그런 것들 포장 연습을 잘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매식경에 대해서 제가 매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 올려보고요. 만약에 그래도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저희 금포사 카페 오셔서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환경이 갖춰져야지 우리가 같이 하는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상생, 동반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취준생이지만 앞으로 분명히 현직자가 되시고 현직자가 되고서 여러분들이 뭐 재테크도 할 거고 투자도 계속 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혼자 뭔가를 계속해서 성공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확률상으로 떨어져요. 왜냐? 힘드니까요. 멘탈이 무너진 이유,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서로 함께하고 그때 뭔가 서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한다면요. 분명히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 때문에 그 정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뭐 많은 노력들을 할 텐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 친구, 그 친구와 내가 스터디를 어떻게 구성해서 같이 할 건지 서로 윈윈을 해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조금 약간 할 수 없는 것들을 일단 먼저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조금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부터 당장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 도움 꼭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매식형 꾸준하게 시청하시고요. 꼭 결과를 만들어 보시되 결과에만 매몰되지 말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